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화면상에서 계속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됐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도 가다듬을 겸 새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벌써 10주 차네요. 굉장히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할 때만 해도, 몇 주면 이렇게 화면상에 만난 게 끝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네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도 생겨서 우리가 또 화면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5월 14일에 비슷한 제목을 봤을 거예요. 분석 논문 대상 교과서 살피기, 그때 1을 했었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나나요? 네. 이거였어요. 이 교과서. 네, 창비 교과서를 쭉 일별해 봤습니다. 지도서에 나온 거 안내를 중심으로 하고 1단원을 좀 더 살펴보고 나머지 단원들은 쭉 넘겨보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쭉 살펴볼 거고 아마 이것을 분석 대상으로 우리 프로젝트 두 번째 거를 결정한 사람은 이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석 대상 교과서 살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요거까지 살피고 나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5월 21일 요건 다음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는 거의 최종안이라는 걸 작성해 주는 시간이고, 이건 영상 강의는 없고 실시간으로 저랑 톡이라든지 다른 온라인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오늘 요거 강의 끝나고 나서도 오늘 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안내를 할 거니까 꼭 실시간에 참여해주고 그 시간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줘야 됩니다. 실제 영상 강의는 60, 70분 정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과제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혹시 5월 14일에 봤던 화면 중에 C는 달라졌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안 난다고? 한번 다시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화분인데 이렇게 꽃봉오리 졌던 화면만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꽃봉오리 진 것만인데 그 꽃봉오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활짝 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꽃봉오리 아직 있어 더 필 것도 있는데 그 모습입니다. 같은 화면이 벌써 시간이 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는 지난주에는 봄 일기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건이 없어서 다시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할 텐데는 이제 후회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의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듣는 순간순간에 충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은 이 순간에 나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 지금 이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 넌센스 퀴즈도 있었어요.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은 했더니 어떤 사람은 황금, 어떤 사람은 소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3학년 1학기 비상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예요. 이 화면, 여러분들은 PDF 파일만 보는 학생들은 이 교과서 표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뒷장에 있는 본문 표지들부터 보여주게 되니까 굉장히 표지를 보여주면 되고요. 이 교과서는 우리가 9종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만으로 쓴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여기 교과서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이 교과서는 대표 주자가 김진수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저기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데, 내포 중학교에 계신 김진수 선생님을 대표로 해서 선생님들만으로 쓴 교과서입니다. 그 선생님들만 쓴 교과서로 유명한 교과서가
그 천재교육에 노미숙 선생님이 있었던 교과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쓴 교과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배우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내가 만들어서 공부했고 그 연구했던 이 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건 지도서에 나온 것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교과서 본문 파일인데 지도서에 이 교과서는 이걸 중점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우리가 총론에서의 6개 핵심 역량, 그 다음에 6개의 교과 역량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의적, 비판적 사고 역량 등등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갈 수 있고, 어쨌든 2015 교과서는 핵심 역량이 중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계속 연구물에서 살펴봤던 용어의 핵심 용어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했다. 제가 교과서 연구 79호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를 연구물 보고서에 요약한 글을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모든 교과서 만드는 것에 어쩌면 요즘 대세, 그죠?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창의성과 인성. 창의성, 인성은 지난번 창비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은 당연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니까 창의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부분. 2007 나오고 나서 부분 개정이 나온 2011 때부터 학교폭력, 언어폭력 나오면서 특히 국어교과서가 그런 부분에 성취기준도 생기고 인성도 강조하게 됩니다. 인성교육. 그 다음에 범교과학습. 범교과학습은 국어과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비상교과서 뒤에 창의융합 활동을 보면 국어과와 다른 교과가 융합활동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교과적 학습을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했다 등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내세우고 있는 자기주도성, 창의 인성 이 부분 기억해주면 이 교과서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교과서의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걸 넘겨보기 전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이 있어요. 이 교과서는 전체 도입, 소단원 학습, 마무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입은 단원 표지가 나오고요. 이게 펼친 그림이에요. 양쪽으로 펼친 그림일 때 지금 표지는 요겁니다. 교과서를 실제로 보여줄게요. 이 교과서 보여주면 요 펼친 그림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 열기도 요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 열기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 창비 교과서 할 때도 단원 열기 또는 단원의 안내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라고 했었나요? 자기 주도성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거, 이것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단원 학습이에요. 소단원 학습은 2개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교과서는 보면, 여기에 보면 혹시 조금 강조해 볼게요. 여기에 제재 단원. 혹시 그 화면상에 스마트폰으로 봐서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제가 만든 PDF 파일을 올릴 거니까 거기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재 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재는 뭐냐면 제재글.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그 창비에서는 바탕글이라고 했는데 텍스트. 이 텍스트가 강조가 되는 단원이에요. 그건 어떤 우리 국어과 영역일까요? 텍스트가 주로 나오는 영역은? 문학. 또 하나? 읽기가 주로 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읽기와 문학 영역 위주예요. 100% 읽기라고 해서 텍스트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반성글이 100%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활동 중심. 활동이라는 건 언어 사용 활동이에요. 언어 사용 활동을 주로 다루는 것은 제재글보다는 뭐겠어요? 듣말? 읽기? 쓰기가 많이 나오겠죠. 읽기. 그 다음에 문법도 바탕글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장론이라든지 음원론이 나오게 되면 하나의 예시는 나오지만 우리가 얘기한 텍스트라는 부분이 좀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듣말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로 보면 제재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핵심은 제재글 위주의 단원이 있고, 그래서 제재 단원이라고 했고, 활동, 뭔가를 꼭 해내야 되는 것을 위주로 한 단원을 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화살표거든요. 이게 제재글과
제재 단원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여기로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활동을 한다? 여기 가로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 펼친 그림이면 좋은데, 펼친 그림. 자, 여기 생각 열기가 나오죠? 생각 열어서 제재 단원이 가면 제재 단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적용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된다? 활동마당, 영역이 활동마당으로 융합된다라고 됩니다. 다시 여기 또 생각 열기를 해서 활동 단원을 하게 되면 무슨 활동을 해요? 여기 제재는 제재글이 있고 제재글에 대한 이해 활동을 하지만 활동 단원은 제재글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 활동을 꼭 하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 때 꼭 했었습니다. 이해 활동, 적용 활동 또는 이해 활동, 목표 활동, 적용 활동 이런 거 다뤘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활동마 등으로 연결되는 단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원을 분석을 하면서 읽기나 문학의 성취 기준이 주로 쓰였다. 소단원 같은 경우는 제재글이 나오고 활동, 이해 활동, 적용 활동. 근데 활동 중심의 단원이다. 뭐 대단원이든 소단원이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곧바로 제재글은 거의 없고 활동이 나오고 그 활동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해 다음에 적용 활동이 나온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원 구성 체계를 큰 틀에서 이 교과서는 2개의 틀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왜 이렇게 분석을 하냐? 분석의 기준은 별로 안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이제 프로젝트 3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5월이나 6월은 본격적으로 단원 교과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을 제가 뭘 주는가에 따라서 이 성취 기준 안내는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해 줄 예정이거든요. 11주차에 안내해 주면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까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교과서 만드는 주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게 활동 위주로 갈 건지 제재글 위주로 갈 건지를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다음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나중에 우리 창비 때도 보면 있지만 어휘력 굉장히 강조한다겠죠. 그래서 어휘력 키우는 파트를 꼭 넣게 됐네. 한 부분 넣네.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과서에서 어휘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휘력을 꼭 넣으라는 건 아닌데 많은 교과서 만든 집필자들이 지금의 중학생들이 어휘력이 많이 모자르다. 그래서 어휘력을 좀 집중적으로 키우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일단 실제 교과서 볼 때도 어휘력과 관련된 거 비슷한 낱말인데 조금 의미가 다른 거 어휘력 한 것도 한번 예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단원의 마무리. 단원의 마무리, 이거 뭐 문제 위주보다는 정리, 이쪽에 나중에 보면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약간 퀴즈, 또 하나, 이 교과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잘 못했으면 여기로 가세요. 몇 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이런 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드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나중에 실제 교과서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에서 창의 융합 활동. 창의 융합 활동. 그 다음에 이 교과서는 특히나 맨 마지막 단원에 가면 연극 단원을 또 넣어서 총체적 언어 학습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 여러분들 교과서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 가져온 거냐면 일단 1학년 1학기 1단원을 가져왔어요. 1학기에 중요한 것 혹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있죠.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한 학기에 집어넣는데 1학기 교과서에서는 1단원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1단원 1학기 1단원, 다양한 해석과 비평, 맥락을 담은 글쓰기. 이게 그 소단원명인데 소단원에 넣었다는 거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2학기에는 능동적으로, 2학기도 1단원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에서 1단원에 넣었습니다. 왜 1단원에 넣었을까?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4단원에 넣게 되지 않고 다 1단원에 넣었네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왜 그럴까요? 한 학기 책 한 권 읽으려면 처음부터 읽어야죠. 4단원이면 1학기라고 치면 6월 정도에, 6월 뭐 중순 정도에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6월 중순쯤에 하나 읽기라면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한 학기 읽기는 1단원에 나와서 이때부터 쭉 한 학기 동안 마무리하는 것. 그러니까 1단원이라고 해서 1단원의 마무리가 아니라 1단원부터 꼭 한 학기 갈 때까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하고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뜻에서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성취 기준은 예를 들어서 듭말은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 1학년에 4개, 2학년에 4개, 3학년에 4개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분배했다는 거고 지금은 3학년에 분배된
성취 기준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봐주면 되겠어요. 1학년, 2학년도 예전에 제시된 표가 있으니까 먼저 강의해서 한번 참고해 주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갈게요. 자,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까지 한번 가보면 여기까지예요.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단원인데 혹시 창비 기억나나요? 우리 5월 14일에 공부했었는데 창비는 몇 차시로 이루어졌었죠? 총 교과서를 표준한 지필자들이 한 것이 80차시였어요. 근데 여기 교과서도 몇 문제 볼게요. 1단원 18차시, 2단원 18차시, 3단원 18차시, 4단원 22차시. 그러면 빨리 덧셈 되나요? 해볼까요? 자, 이 두 개 합치면 80, 40. 40에 36이니까 76차시. 그렇죠? 우리가 한 100시간 정도 중에 한 80% 내외라고 했는데, 요거는 창비는 약 80시간 배정했는데, 이 비상교과서는 76차시를 배분하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왜 시간이 비어 있는지는 알죠? 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또는 재구성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등학교가 특히나 이런 배분이 좀 여유 있게 선생님들이 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줍니다. 초등은 90% 이상의 시간 배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여분이 별로 없을 정도.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10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약 90차시 이상을 일단 교과서에서 무조건 배정해 놓은 초등교과서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등은 약 80% 내외를 한 거는 교과서 지필자만의 이제 권한이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분됐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성취 기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쭉 이거는 쭉 일별해서 보면 되고, 조금 자세히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슬라이드만 따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단원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슬라이드 3장씩 해서 안내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쭉 제가 일별만 할 거고, 조금 더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받아서 쭉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왜? 지금 이것도 다 어디에 나온 거냐면 지도서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게요. 자, 1단원. 다양한 해석과 비평, 그 다음 맥락을 담은 글, 창의 의화 활동이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하나는 근거의 차이에 따른 비교, 해석을 비교만 작품을 감상한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어요? 읽기겠죠? 읽기니까 뭐 중심이라고 했죠? 당연히 텍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활동, 적용활동인데 여기는 텍스트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봄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겠지만 이성부 선생님의 이성부 시인의 봄 시를 텍스트로 첫 번째로 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쓴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창비 교과서에 3학년에 자, 그거 전에 요거를 잠깐 볼게요. 3학년에 어떤 거 많이 했냐면 혹시 여기에 읽기에 보면 요거 있죠? 구국 0201 읽기는 무슨 얘기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쓰기에 가면 쓰기도 구국 0301에 보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해서 창비는 요거 딱 두 개를 묶었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읽기, 쓰기를 한 단원으로 묶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1단원은 읽기, 2단원은 쓰기로 묶었었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 교과서에서는 단원을 여기에 이게 구국 0301을 가져왔잖아요. 이분들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특징 키워드로 해서 읽기, 쓰기를 한 단원으로 묶지 않고 그냥 다른 읽기 성취 기준과 요 쓰기를 묶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취 기준이 2개가 주어졌을 때 또는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단원을 구성하는가는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의 재량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이제 학교 현장 선생님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선정을 할까? 어떻게 묶는 게 좋을까? 내 철학이나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한 교과서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될 수 있어요. 아, 이 사파가 예쁘니까, 이거 내가 아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 교과서를 선정할 거가 아니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 해결 과정끼리 있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이거를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가치관도 드러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과서 분석이기도 하고 우리 교재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재 및 연구법이잖아요. 교재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렇게 창의유화 활동이고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창의유화 활동인데 도덕과와 사회과를 가져왔다 했어요. 문학작품과 도덕과 사회과. 아까 이 교과서 만드는 특징 중에 땡땡땡 학습이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네? 범교과 학습.
그래서 범교과 학습이라 해서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넘어서서 또는 이게 요즘 얘기하는 교과 융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융합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우리 창비 지도서에서 안내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이건 언제냐면 3학년 2학기 의사소통 교육년에 가면 과장 하나 쓸 때 연계 성취 기준, 세안을 쓸 때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성취 기준이에요. 지금 교과서에. 근데 이거 전에 선수학습은 이거 성취 기준이고 그 다음에 후속학습은 이게 한다. 고등학교 1학년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 교육과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과정 했었죠. 연계성은 뭐였냐면 학년별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해서 앞뒤에 배운 것이 있다. 그러면 전시학습 상기를 한다. 우리 과정을 하잖아요. 그럼 전시학습 상기는 어떤 걸 하게 되느냐? 바로 전 시간 배운 것도 있지만 조금 멀지만 바로 전 시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학습 5학년 때, 5, 6학년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지라고 떠올리고 혹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 부분을 캡처해 와서 이분을 보여주면서 동기유발로 함께 되면 초등학교 때 너희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어.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왜?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직 국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학생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 부분을 가져와서 이런 것이 우리 중학교에 와서는 이거랑 연결이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훨씬 아이들이 흥미도를 가질 수 있어요. 잘 어렴풋이 저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PDF 같은 게 혹시라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업할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중3이기 때문에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 2학년은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수업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공부가 중학교 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초등학교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다. 물론 100% 다 연결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이거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안내. 그게 연계성입니다. 학년 간 연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화면에 보여도 아마 조그맣게 캡처를 해서 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해서 보이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출력이라든지 화면을 다시 다운받으면 되는데 1차시부터 18차시까지 어떻게 구성했나입니다. 그래서 1소 단원은 7차시, 대단원이나 소단원 마무리를 한다면 한 6.5차시 정도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다시 8차시부터 16차시까지니까 몇 차시, 한 9차시 배분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융합 활동을 2시간 정도, 17, 18차시 2시간 배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표준 아니라고 했어요. 지필자들이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국어 시간 한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자, 2단원 가볼게요. 2단원은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고 읽기의 점검과 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취 기준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문장은 뭐죠?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읽기의 점검과 조정, 이거 정정, 초인지에 대한 것. 혹시 창비 교과서 기억나나요? 혹시? 자, 조금 앞으로, 조금 미안하지만 가볼게요. 우리 문법, 여기 볼게요. 문법이 뭐죠? 문법이 쓸 수 있는 게 구국, 영사, 영의. 구국, 영사, 영육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문론과 관계된 거, 하나는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겹문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창비 교과서 어떻게 단원 구성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한 단원을 구성했어요. 똑같이 문법을 같이 한 단원에 만들어서 1소 단원은 문과 관련된 거였고요. 2소 단원은 문장과 관련된 것을 단원 구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창비와 비상이 이렇게 교과서 만드는 아이디어가 다르죠. 혹시 이분이 있다면 문법만 계속 한 달 내내 배우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서 문법과 의문과 문장을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합쳐놓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의문론과 문장론이 큰 차이가 없고 연결된다라는 거, 의문론, 통사론과 연결된다는 가치관에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대단원에 소단원 2개나 3개를 넣을 때 어떻게 성취 기준을 어디에 배치할까? 이게 뭐냐면 학습 경험의 조직이에요. 선정과 조직입니다.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단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과서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의문론을 배우고 나서 문장과 관련된 거를 가르치고 싶어. 그런데 교과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상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문장과 지금 뒤에 한번 가볼게요. 이제 다시 원위치를 가볼게요. 요 부분이었어요. 요 문장과 관련된 건 1학기에 배치했는데 안타깝게 의문과 관련된 건 2학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멀죠. 1학기, 2학기를 넘나들기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구성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재구성에 조금 약간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가 있냐면 국어선생님이 두 분인데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한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진도나 문제 있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교과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국어과 협의회를 통해서 진도나 요 재구성을 어떻게 할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학교에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단독으로 우리 학교는 조그만 학교에서 나 국어선생님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서 협조를 하죠. 특히 수행평가라든지 때로는 지필평가도 봐야 되잖아요. 지필평가 범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교과 협의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이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조금 비밀이지만 이번 임용시험 2차 면접 문항에와 비슷한 것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알지만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어려움, 몰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뭐 이렇게 교과서 구성, 수행평가 또는 수업, 교수학습에 다 관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또 마찬가지 연계성이 있습니다. 문장과 관련된 건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3, 4, 5, 6에도 나오면 호응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문장의 짤매 또 문장 사용하는 부분도 나온다라고 하는 문법과 관련된 거고 읽기 점검과 조정도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독자 배경지식에서 예측과 관련된 부분 연결을 지었고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마찬가지로 점검하며 조정하며 읽는다.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성이고요. 특히 이렇게 연계성이 나와주면 좋은 점은 뭐냐면 교사학습 과정 하나 짤 때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새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1학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실습 가서 필요할 수 있다겠죠? 아마 이제 4학년 돼서 실습을 나가게 되면 새안을 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안을 짜게 되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참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지도서에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지도서나 이런 거 참고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똑같으니까. 성취 기준은 똑같으니까 성취 기준의 앞뒤에 배분된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연구한다라는 건 내가 가르치는 교과서와 지도서만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교과서, 다른 지도서도 살펴보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6차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혹시 이게 약간의 또 지난번에 창비도 약간의 오류 찾아내야겠는데 혹시 아까 맨 처음 차시 배분에 16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죠? 18, 18, 18 욕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안해요. 그 다음에 22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뭐냐면 16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런 실수는 애교라고 그냥 봐줍시다. 14일에 봤던 창비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6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18차시로 한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한두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라고 생각해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3단원 갈게요. 3단원은 구국 0206과 구국 0303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단원이에요? 문학. 예, 문학이니까 제재글 중심이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활동 중심. 잘 보니까 약간 이 교과서의 특징이 이제 보이나요? 얘도 보니까 하나는 뭐예요? 읽기락에서 제재글이 중심이 되는 것. 얘는 뭐가 돼요? 활동 중심이라는 부분이죠. 앞에서 다시 가볼까요? 1단원도 여러분들 이 특징이 있어요. 얘는 뭐죠? 얘는 근거의 차이니까 읽기와 문학과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제재글 중심, 얘는 활동 중심. 아까 그 교과서 처음에 했던 부분 있죠. 요거 대단원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는 제재글로 가지 않고 얘는 뭐로 갔어요? 활동과 제재글을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우리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의문이 나오고 문장만 나온다. 그럼 뭐가 되죠? 둘 다? 활동 중심이 되니까 이를 섞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만든 사람 철학이 대단원 속에 하나는 제재글 중심, 하나는 그다음에 활동 중심을 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내 쭉 옆줄로 가서 보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다시 3단원에 오면 3단원도 그렇게 되어 있죠. 0206, 그 다음에 0303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고하는 글쓰기. 이거는 대구 근대문화 골목조사 보고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사 보고서가 되겠네요.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의도 활동에 특히 이거는 뭐냐면 체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 운동 경기.
잘 연결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교과서에서 이 체육과 우리를 연결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과 음악과는 많이 연결된다고 하게 되는데 체육과는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잘 보기 힘든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도 공부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취기준 연계 중3과 관련되는데 6학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19개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독서에 있더라.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도 있더라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990-0206은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12독서-0102는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표현됨을 이해하고 여기까지겠죠? 다양한 글을 주제통합적으로 읽는다. 여기 좀 붙었어요. 주제통합적으로 읽는다. 거의 성취기준은 뭐예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성취기준 해설 같은 거 공부했는데 만약에 이게 성취기준 해설이 나왔다. 그럼 요 부분은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걸 더 보태면 해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선택 과목이라는 건 공통 과목에서 했던 걸 심화학습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좀 심화학습이라는 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하는 글쓰기, 보고하는 글쓰기는 약간 독특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문이라고 보면 선행학습과 후속학습이 거의 없는데 이거를 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목적이나 대상에 맞춰서 글을 쓴다라고 보게 되면 선수학습과 후속학습이 해결될 수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시 배분이 되어 있네요. 요거 읽기 성취 기준과 관련된 것이 8차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쓰기와 관련된 것이 16차시 단원 마무리를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 활동이 2개 차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게 특히 비상교과서는 지금까지 1, 2, 3단을 보니까 창의융합 활동을 좀 강조해서 2차시를 배분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비교과서는 창의활동이 권장하기는 한 차시 배분한 것도 있었고 2차시 배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과서 만드는 사람의 경향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단원입니다. 4단원은 문학, 영어, 영어와 그 다음에 말하기, 01, 07 자신 있게 말하기. 요거는 창비에도 있었죠.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겠어요? 문학이니까 제재글 중심이 되겠고 요거는 활동. 이게 보이죠. 이제 비상교과서는 딱 보니까 요걸 기반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교과서 앞에 그 총론 부분에서 이렇게 안내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성취 기준도 그렇게 분배를 했다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읽기는 읽기나 이렇게 모으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창의융합 활동 대신에 얘는 뭘 하고 있어요? 1, 2, 3단원은 창의융합 활동이지만 4단원에 와서는 아예 연극 특화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교과서에 옛날에 교육연극이 강조되는 시대에 모든 학기의 맨 마지막은 연극을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단원을. 그거와 비슷한 거에서 교육연극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뭘 강조하겠냐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한 걸 가지고 희곡을 만들고 희곡을 또는 희곡을 각색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극 공연까지 해보는 아주 특화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몇 차시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들 예측 아직 안 나갔어요. 자, 볼게요. 모든 별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읽은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해보고 각자 역할을 정하여 연극 공연을 해보도록 한다예요. 이 목표가. 그럼 이거 몇 차시 정도 배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만들어서 이거를 각색도 하고 연극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역할놀이극처럼 연습도 해야 되고 연극 공연도 해야 된다면 몇 차시 배분해야 될 것 같아요? 4차시? 어떤 사람은 3차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창의융합 활동은 몇 차시씩 배분해 왔었죠? 2차시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봐도 나는 요거 4시간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교과서 집필자들은 몇 시간을 표준안처럼 제시했는지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볼게요. 자, 해당 성취 기준 이렇게 나오죠. 자, 구국은 어디로 된다? 요거 비슷하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거는 구국 영어 영어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근데 이게 19국으로 가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면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회문화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6학년에 가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것 구어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과정 점검과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말하기 불안에만 초점을 맞추면 요건 되게 약간 독특할 수 있는데 말하기 전반적인 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선수학습과 후속학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교육연극 몇 차시였는지를 한번 오픈할게요. 자, 국어니까 오픈이란 말씀은 안 되나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려라 참깨. 여기 있습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죠? 혹시 4단원은 22차 시였는데, 잘 안 보이나요? 읽어줄게요. 16부터 2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손 해볼까요? 16, 17, 18, 19, 20, 21, 22. 그렇죠. 모든 별로 희곡을 각색하는데, 소설을 각색하는데 1시간이 되긴 힘들 수도 있겠죠. 한두 시간. 몇 시간을 배분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연습할 시간 필요하죠. 우리가 이거 수행평가 한다고 해도 집에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다 바쁘고 각자 일정이 다르니까 이 교실 안에서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공연해보자 그랬죠. 그냥 모둠이면 한 6명이 한 팀이다. 그러면 각 반에 한 20몇 명이면 3팀, 4팀 나올 거예요. 그럼 3팀, 4팀이 연극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다 보고 감상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한 학생이 4차시라고 했고, 뭐 3차시 있었는데 좀 더 길게. 그럼 이게 왜 이제. 근데 우리는 했더니 우리 학급은 더 많아. 30명이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학기 말이잖아요. 이게 1학기 말이니까 축제처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조금 더 시간을 더 배분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규모 학교 가봤더니 우리는 10명밖에 안 돼. 두 그룹 모둠이 2밖에 안 돼.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교과서 만든 사람은 약 7차시 정도. 7차시라는 겁니다. 거의 하나의 소단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의 소단원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현장에서 보면 약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2주 동안 요거 연극을 주로 하는 시간이겠죠. 아마 제 예상으로는 기말고사 보고 나서 남은 방학 때까지 2주 동안은 이렇게 국어 시간에 되게 즐겁게 하는 쪽으로 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되게 기말고사가 7월 초나 6월 말에 보면 방학이 7월 20일 좀 넘죠? 그럼 약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시험 기말을 보고 나면 아무래도 막 수업 진도 나가고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연극 활동한다 그러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마 교과서 구성한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그거 고려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기말 끝나고 나서의 공백 시간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서 교과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거는 몇 가지 우리 창비 지도서에 나온 거 말고 몇 가지를 더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지도서에는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만 봐게 되는데 지도서에는 이게 교과서 모습이거든요. 교과서의 모습에 활동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약간 예시답처럼 교과서 지도서에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시답 쓰는 것도 우리가 교과서 검정할 때 보긴 하거든요. 맞았나 틀렸나. 근데 말 그대로 예시답일 뿐이에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교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줘야 된다라 해서 이 지도서에는 이런 예시 답안들이 좀 나와주는 걸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만 나가도 지도서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시답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한 점은 예시답이지 그거 하나만 답을 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거나 그 반응이 그거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얘를 바이블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도서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다는 거를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하나만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가 단원 끝나고 나면 대단한 평가라고 해서 평가와 관련된 평가 예시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집필평가, 선다형, 서술형, 수행평가를 이렇게 보겠다라고 가이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니까 교사형 지도서잖아요. 지도서에서 대단한 평가는 또는 수행평가는 집필평가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하는 것 뿐입니다. 안내와 예시자료, 여기 말 그대로 예시자료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따르게 되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바꿔서 하게 됩니다. 우리 평가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지도서에는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에 이것도 나와져요. 이 비상교과서에서는 과정은 더 나와집니다. 모든 차시. 아까 76차시로 구성됐다 했겠죠? 그럼 76차시에 대한 요 과정안이 쭉 나와주게 됩니다. 즉, 뭐냐면 도입, 전개, 정리로 가요. 도입, 전개, 정리, 우리가 나중에 의사소통교육에 또 배우긴 하지만 학습 모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걸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입에는 인사,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또는 전시학습 상기 그 다음에
그 전개에는 활동이나 또는 뭐 재직글 읽기 등등이 나오는데 요거는 얘들아 연극하자라는 부분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연극하자라는 부분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차시를 굉장히 많이 배분해서 여기 차시가 16부터 22차시를 하나에 넣었어요. 연극을 갑자기 무슨 연습 가지고 과정을 짤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분, 35분, 45분, 90분, 45분, 뭐 8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분은 연습하는 기간, 각색하는 기간, 90분이면 실제로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 되겠고, 여기에도 보면 연극 공연하기 80분 잡혀 있어요. 뭐가 돼요? 실제로 보면 뭐 2차시 이상 되어 있죠. 2차시 총 하게 되면 여기 몇 분이냐면 여기까지가 그 각색, 역할 정하기 전까지가 1차시, 여기에 45분이니까 역할 정해서 배역 정하는데 그 뭐 2차시, 이게 뭐 3, 4차시, 여기 45분 연극 준비하기, 연습하는 시간이 그럼 5차시, 여기 뭐예요? 80분과 정리하기가 해서 총 7차시로 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은 나와 있는데 여기 과정은 참고로 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의사소통 교육론 때 배웠을 때보다는 훨씬 뼈대만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개조식으로만 썼지 사실 우리가 작성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의 발문이라든지 학생의 반응 예상 같은 것도 좀 더 써서 살을 붙여야 되지만 일단 큰 뼈대는 제시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 때 의사소통 교육론의 과정안을 짜서 수업 실현을 해보고 그럴 때 뭐 참고로 볼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서 이런 것들도 지도서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온다는 걸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표지로 왔네요. 이 표지로 왔다는 건 뭐죠? 교과서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교과서 파일을 펼쳐도 됩니다. 한번 기지개도 켜고요. 저도 파일로 뿅 날아가도록 할게요. 됐죠? 네. 비상교과서 그냥 2페이지씩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 이런 거 나오게 되고 도입 이렇게 됐다 하겠습니다. 여기 차례까지 나왔죠? 네, 차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단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조금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여줬죠? 대단원 도입 부분, 표진 제목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즐겁게 책 읽기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단원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떤 역량을 키우겠냐라는 것도 여기에 조금 더 보면 나오겠죠. 문화, 향유 역량을 키우는 단원이다. 주로. 그러니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불기호, 이모티콘처럼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단원 일기. 그 다음에 이것만 잠깐 볼게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라 해서 어떻게 뭘 배우는 거고 어떤 흐름을 해서 어떻게 보면 흐름도라고 할 수 있죠.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이렇게 해서 창의력까지 한다. 그 다음에 계획하기라는 걸 쓰게 되죠. 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뭐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창비 때도 했습니다. 어떤 거라고 했죠? 예,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 스스로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고 합니다. 특히 제목에 보면 되죠.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스스로 세우기보다는 이거 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세워보고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원 열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네요. 자, 다양한 해석과 비판. 같은 노래를 듣는 학생들이 반응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시작하죠. 이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수업한다면 여러분이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어요. 새로 어떤 거 요즘 이슈되는 노래를 틀어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조심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와 아닌 가수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다른 너무 유명하지 않은 노래를 가지고서 감상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라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실제로 노래를 뭐 전주부터 한 1, 2분 정도만 들려주고 나서 느낌이 어떠니라고 실제로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죠. 다음에 눈을 감고 뭐 봄을 떠올려봐. 봄 떠올리는 게 나옵니다. 이거 봄을 떠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나온다는 거 살짝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예, 봄과 관련된 것 3월입니다. 여기였죠? 이성부 시인의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봄입니다. 우리 시 앞부분만 잠깐 읽어볼까요? 혹시 우리 비상량이 읽어줄래요? 자, 더 키워줄게요. 앞부분 기다리지 않아도 봄부터 할게요. 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햇빛 구석,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봄인데, 우리가 그냥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봄이 좀 더디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상부 시인은 70년대에 군부 시절에서요. 80년대도 군부 시절이지만 70년대도 약간 그 어복받는 시절에 봄을 상징하고 있어요. 약간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 시절에도 봄은 온다라는 거예요. 좀 더디 오지만 봄은 온다라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봄이 온다라고 하면 어떤 걸 상징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어둠,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온다는 건 희망과 상징, 우리가 또 밝음을 상징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나타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굉장히 희망적인 걸 얘기하는 이성부 시인입니다. 굉장히 저도 학부 때 읽었었는데, 지금부터 8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이렇게. 자, 너가 오는 길, 너가 오길 기다린다. 이해학습하고 있는 거죠. 네가 더디게 온다. 더디게 온다. 되게 안타까울 때 있죠. 특히 혹시 연애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연애하는데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 지나서 오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것 같은 것. 근데 봄을 되게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안내를 안 했어요. 학생들이 이걸 알게 되면 또 너무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읽었던 작품을 일제시대라고 하면 너무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보면 조금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때는 70년대 군사 녹부 시대에 있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래서 봄은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민주주의였다라고. 이거를 먼저 읽게 되면 작품의 해석, 봄이라는 것이 너무 작품 해석이 한정되는 경우가 있죠. 독자 반응적인 게 약해질 수 있어서 요거를 늦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문학 전공은 아니지만 보면 문학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걸 강조해주고 있네요. 한눈에 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품 자체의 내적 특정이다. 혹시 저도 이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기나 문학에서 배울 때 이게 문학의 흐름일 때 요게 작품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뭐 했냐면 신비평이라는 용어를 써서 용어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교과 교육론 때 영어 해석하라고 하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다고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두 번째,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 즉 작가를 강조하는 것, 작가론적인 관점이게 되겠죠. 이성부가 70년대에 저항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작품의 해석이 이 봄은 민주주의라든지 우리가 바라던 것들, 희망하는 것들이라고 되겠죠. 다음에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했다. 이거는 사회론적인 해석이 많은 것들. 특히 우리의 많이 읽는 20년대, 30년대 시나 소설들이 이쪽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다음에 요즘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뭐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아까 이성부 시인의 봄을 70년대 이런 걸 다 빼고 그것만 읽어라라고 하면 봄이 왜 늦게 올까? 이 봄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적 군사 시절로 생각하면 민주주의로 봤지만 그냥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 수도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연인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그 시작, 작품을 안 넣게 되면. 그게 그런데 우리 작품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근거만 명확하다면.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것, 그 독자를 강조하자라고 한 것이 독자 반응 이론이었고, 독자 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모형이 기억나나요? 땡땡 중심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반응 중심 학습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학에서도 보게 되면 수용미학, 이라는 것도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걸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네요. 하지만 문학 작품 해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학습은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 알봉스 도대. 알봉스 도대면 별이라는 우리 소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또 적용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꼼꼼하게 읽어줘야죠. 교과서를 분석한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영감의 활동을 평가해보는 겁니다. 평가해보는, 즉, 그 작품, 이렇게 되죠. 다음에 활동마당으로 오면 시를 담아
선물하기. 자, 시 선물하고 있는 거네. 조금 다르죠? 근데 앞에 문학계 성취 기준과 연관성은 있지요. 완전 별도로 가지는 않고 시를 해서 시집에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이소 단원인데 맥락을 담은 글쓰기.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문제 해결 과정인데 뭘 고려해야 된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시 자리로 보면 여기 블로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블로그는 또 조금 올드 패션이죠. 요즘은 뭐로 가야 될까요? SNS를 좀 해야 되겠죠? 인별그램, 그죠? 얼굴책, 얼굴책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등등을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는 블로그 한참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중에, 글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서평 쓰기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제가 그냥 돌발 질문, 서평이 뭔지가 요즘 성취 기준 중에 잘 안 나오다 요즘 나온 건데, 서평과 독후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딱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서평과 독후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독후감과 서평은 같진 않겠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그럼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성취 기준에 나오진 않지만 서평 쓰기라는 부분이 교과서에 존재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왜? 독후감은 되게 익숙하고 많이 해왔는데 서평이라는 건 낯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서평이라는 게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특히 나오니까 그런 질문에 답할 것도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쭉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서평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 열쇠. 내용 조직 많이 들었던 거죠? 내용 조직. 글쓰기니까. 기억나나요? 여기 뭐겁니까? 즉 내용 중심, 과정 중심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로 보면 우리가 이론에서 쓰기에서 배웠던 거 내용 생성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가 뭐가 있어요? 찾았나요? 내용 조직하기, 내용 생성. 그 다음에 뭐였죠? 초고 쓰기. 여기 초고 쓰기 다음에 뭐예요? 초고 쓰기 다음에 고쳐 쓰기까지 나가는 것 등등. 즉 과정 중심 글쓰기의 요 차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철학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글쓰기 과정을 이렇게 일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획, 내용 생성, 조직, 초고 쓰기. 요거를 나누는 경우도 있죠. 초고 쓰고 나서 다시 검토하고 고쳐 쓰기인데 이제 한꺼번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단어를 표현하지라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용 생성. 이거는 뭐였어요? 내용 학습이었다면 실제부터 이제 적용은 뭐 해야 돼요? 적용은 내가 실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1단계 계획하기. 쭉 빈칸 내가 써보는 거고 2단계로 가면 뭐가 돼요? 내용을 생성해 보고 다음에 여기 3단계 여기 보이나요? 내용을 여기 쭉 생성한 걸 뭐죠? 조직해 보고 뭐 되겠어요? 여기에 가보면 이제 쓰기죠. 초고든 표현하기. 그죠? 글쓰기죠. 그 다음에 이게 쭉 쓰는 겁니다. 초고를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고쳐 써보고 해서 제출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과정 중심 관계를 실제로 실습하는 단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쓰기 단원 만들려면, 쓰기 교과서 만들려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앞부분 안내만 잘 해놓고 나면 두 번째 부분은 그냥 빈 칸만 이렇게 주면 돼요. 뭘 써보자 해놓고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실제로 없는 거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만들기는 나는 어떤 걸 줄까요? 쓰기 성취 기준을 줄까요? 아니요. 안 줄 것 같다고요? 그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주일 있으면 공개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교과서는 조금 더 그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취 기준에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독서 자료에 텍스트 이독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는 교과서 구성일 겁니다. 그러면 딱 성취 기준이 일단 눈에 보이죠? 어떤 성취 기준의 확률이 많아요? 읽기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좀 궁금해도 일주일만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쳐쓰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활동마당 나옵니다. 활동마당 어떻게 되어 있죠? 동아리 새 친구. 이건 조금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 동아리 새로운 친구를 샀습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 이런 활동이 뭐랑 어울릴까요? 아까 글쓰기였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써보자 합니다. 안내문 쓸 때도 마찬가지로 계획해서 생성 조직하고 안내문을 일단 써본 다음에 안 되면 고쳐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휘력 다룬다겠는데 아까 우리 반 급훈도 있었고요. 이거 하면 언어의 말이 됩니다. 네,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자,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키울게요. 자, 요겁니다. 아까 어휘력 잠깐 살펴본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답은 아직 안 나오는데. 자, 논평, 서평, 만평, 비평이에요. 자, 보이나요? 자, 평이라는 말, 평이 다 들어갔어요. 평은 좋고 나쁨, 잘하고 못한 것,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말 또는 평가함 또는 그런 말이라겠는데 논평, 서평, 만평, 비평.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분명하게 갔으면 좋겠죠. 강문국의 글쓰기라는 책에 보면 적확한 언어를 쓸 때 굉장히 좋고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창비 때도 강원국 글쓰기 잠깐 소개된 거 봤죠? 자신감이 글쓰기 원천이라겠는데 그 책에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아주 정확한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평한다라고 할 때와 서평을 한다는 거 할 때와 만평할 때와 할 때가 비평을 한다고 할 때 용어를 조금 더 달리 쓰고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떤 용어를 어떤 낱말을 써야 좋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쉽게 썼어요. 책에 대한 내용, 책의 내용에 대한 평? 서평. 오, 좋습니다. 어려운 거네. 만화를 그려서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하는 것? 만평. 만화 만자겠죠. 만평.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림 그려서 주로 나오게 되죠. 만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따위의 내용을 논하여 비평한다? 논평. 그 다음에 사물의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건 비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X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평자 들어가는 용어를 통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뜻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어휘력 활동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교과서에도 또 드러난다고 했었죠. 이제 단원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요거 내용 정리는 빼고 이 부분을 볼게요. 요게 되게 재밌게 썼고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원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예라고 하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해석하고 비교한다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점검을 했을 때 아니 오면 17쪽, 17쪽을 다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17쪽, 17쪽 여기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점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또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가? 예면 그 다음 2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오면 어떻게 하라? 다시 26쪽과 27쪽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예, 아니오라는 장치는 모든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내가 여기에서 잘 몰랐다 가다가 점검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라라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이제 검정할 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던 평가받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요. 교과서 만들 때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교과서에 이 안내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 아니오를 스스로 평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말로.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우리 교과서에 가보면 11쪽, 12쪽을 보면 이 부분이 공부할 수 있어. 한번 좀 더 공부해 줄래? 공부해 오고 올래? 라고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구두로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이거는 교과서 장치를 통해서 교수학습의 아이디어, 말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융합.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창의융합 뭐가 나온다 했죠? 국어과인데 뭐가 나온다 했냐면 도덕과와 사회과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작품이 여러분들 읽었을 작품인데 이거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흥부전과 자전거 도덕은 많이 읽었어요. 특히 1학년 교과서에 많이 읽었는데 박원서님의 자전거 도덕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고발한다라고 합니다. 자, 고발해서 어떻게 창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볼게요. 자, 신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사. 그죠? 물음.
뭐 성명은 모르는데 신사로 지칭하고 30대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남이에게 자신의 뒤로 주장하게 되는데 수남이에서 그것다 해서 뭐 이렇게 고발 사유하게 되는 재미난 활동인 거죠.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독후감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발 내용처럼 해서 하고 있는, 즉 등장인물에 나오는 인물, 여기서 꼭 신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 우리가 학교폭력이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가해자, 피해자도 있지만 그대로 보는 방관자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방관자, 혹시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발 내용을 해보고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문학작품 속에 있는 중에 어떤 한 인물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을 한번 모둠별로 해보자. 고발하고 싶은 인물, 고발의 근거, 인물을 변화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차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고발이니까 모든 특징이 드러나는 거야? 사회적 요소가 드러나고 인물에 대한 비평이 되니까 도덕과적 요소도 드러난다는 거죠. 아마 이 구어과 성취 기준은 없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은 드러나서 이제 창의 융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발에 대한 것들은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죠. 사회 속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사회 현상 속에서도 뭐 집안에 또는 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2단원 한번 이제부터 쭉쭉 나갈게요. 1사는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된 거. 똑같은 패턴이고, 역사과 도덕과라는 창의 별도입니다. 문장 성분에 대한 거죠.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 성분에 대한 설명 나오게 되고요. 문장의 종류, 혼문장, 겹문장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이 나오면 뭐 또 나오죠? 안긴 문장도 나오겠죠. 아는 문장이 있으면 적용해서 혼문장, 겹문장 효과를 알아보는 것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뭐 되게 재밌는 걸 가지고서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표현해보자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야묘 도추라고 해서 이건 이제 문법을 어렵게만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이제 작품 같은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의도를 써보는 활동까지도 해서 좀 적용 활동을 재미있게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념 하나 보고 이렇게 문구 만들기. 문구가 뭐예요? 문장, 혼문장으로 만들어보기, 겹문장으로 만들어보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학교 활동 체육대회, 또 반별대회, 반별체육대회 또는 뭐 구기 종목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문구 만들어보기입니다. 예. 이제 읽기의 점검과 조정으로 나가게 되죠. 활동이고, 이제 우리 간송미술관이라고 했는데, 이 간송미술관에 이제 전영필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오겠는데, 그 다음에 글을 읽은 후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요? 좀 앞에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무슨 활동이냐면 요거는 뭐죠? 여기 쭉 내에서 글을 읽기 전 나오나요? 요것만 제목만 읽기 전 활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뭐겠어요? 읽기 전이니까 이거는 혹시 여기 보이나요? 볼 수 있으면 돼요. 아예 읽기 중. 그러면 아까 쭉 넘어갔을 때 뭐가 있었죠? 자, 요거. 읽기 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읽기는 뭘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정 중심으로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아까 쓰기도 과정 중심으로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과정 중심을 이 교과서에 추구하고 있다는 이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읽기 교육 또는 쓰기 교육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학습, 화가의 시간 좀 더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독서 기록장 나오게 되고 자기가 평가해보고, 특히 이 평가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기 전 평가, 읽는 중 평가, 읽기 후 평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 즉 읽기는 전중후 활동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기 과정 공유하기, 활동마당 갖고 이것도 관련된 어휘력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어휘력도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단원의 마무리였고 똑같은 활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사진첩 자서전이라고 해서 어떤 활동이냐면 창의 활동인데 혹시 보이나요? 되게 이 교과서는 그 교과 융합을 굉장히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역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첩 자서전이니까 사진첩이어서 왜? 사진첩에 뭘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를 담고 있죠?
우리 역사면 무슨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아니라 나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니까 도덕적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역사일 수 있어요. 우리 역사를 되게 거시적이고 되게 시대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나에게도 역사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활동, 즉 무슨 얘기냐? 여기 무슨 문장으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간 뭐를 연결하는 모습도 있어요? 앞에서 문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소단원 정도까지 살펴볼게요. 삼수사단원도 교과서 만드는 그 패턴 유형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다뤄주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 1시간 정도 들었는데 이제 듣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껴놓은 게 있었죠. 뭔가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제 교과서 이제 두 교과서 살펴봤으니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의 듣고 나서 실시간 과제 이 시간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작업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 교과서 첫 번째 비상교과서와 창비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교과서를 이제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어떤 교과서를 분석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제 고르는 거 그건 어렵지 않을 거고 지금 벌써 결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논문 차례를 작성합니다. 장절 제목. 적어도 장은 몇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다시 잊은 사람이 위해서 1장은 주로 뭐가 나오죠? 제목이 나오겠죠? 논문 제목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나오게 되면 1장은 주로 뭐가 된다 했죠? 예, 서론이었어요. 지금 그냥 하나 이것도 예시일 뿐이에요. 2장은 뭐가 된다 했죠? 분석 대상 교과서와 및 뭐가 주로 될까요? 분석 기준 제시가 되겠죠? 분석 기준. 이거 몇 개월 하겠죠? 혹시 기억나나요? 최소? 제가 2개월 하겠습니다. 하나는 질문의 유형과 관련된 거라 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율 선택하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 정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해서 최소 2개 정도 해야 되고, 요거는 제가 제시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중심으로 보면 교과서 분석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투박하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결론 나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겠습니까? 예, 참고 문헌 나오겠죠. 이게 지금 장 제목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절 제목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여기에 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것도 뭐 1절, 2절 또는 뭐 3절 나올 수 있고, 요것도 분석 기준에 따라서 1절, 2절, 뭐 3절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에도 뭐 결론에 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장, 4장은 없을 수도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도록 여기 이해되죠? 장절 제목까지 작성하고 최소 4개의 장이 되도록 특히 분석 기준 하는 거 해서 요 작성한 소논문을 오늘 여기 나오죠? 오늘 5시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란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과제란에도 여기 시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작성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미리 분석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작성해 놓고 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과정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런 차례를 제출하게 되고, 얘기했지만 21일까지는 1장, 2장 자세히 쓴 걸 낸다고 했어요. 1장, 2장 여기까지. 자, 적어도 초안. 여기서 1장, 2장을 좀 더 자세히 어떤 분석을 할 건지 제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난 좀 더 생각하느라 안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6시까지, 저녁 6시입니다. 18시까지 제출해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출한 거에 이제 기준 점수에 50%만 인정하겠다 해서 17시까지 일단은 초안되는 데까지, 그 초안된 걸 그대로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차례를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학생들은 메일이나 톡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 정도씩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여러 사람이 몰리게 되면 다른 사람 답을 못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실시간으로 과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어렵지만 약 2주간
2주간 5월 말까지는 최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 2주간은 교과서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질문도 왔거든요.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까 했지만 잘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 분석하는 것이 다음 프로젝트 3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교과서의 좋은 점 같은 건 잘 메모해 놓고 잘 표시해 놓으면 다음에 프로젝트 3인 교과서 만들 때 아이디어를 갖다 쓰게 되면 좋은 교과서 만드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교과서 분석을 잘하게 되면 다음 학기의 의사소통 교육론이라든지 4학년에 가서 실습 나갔을 때까지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국어과 교육에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충실하게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메일들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꼭 질문을 통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과서 분석 논문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일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 않고 실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린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응답, 제가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궁금하면 전화할 수도 있고 또 영상통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는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1교시, 2교시에는 대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톡이라든지 메일로 그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몰리게 되면 뭐 실시간에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다음 목요일에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고 좀 바삐 좋은 글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